어머니, 아버지,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애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아들 며느리를 용서할지 고민해 볼게요. 어렵게 꺼낸 이야기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해요. 총 3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 갈등. 내 집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신세. 저는 올해 71살,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남편은 5살 위인 박정수이고, 우리는 충청남도 대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 바빴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게 불을 켜고 국수를 삶아 놓고 국물 우려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하루 종일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렸고 우리 부부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하나 잘 키우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지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 오늘날 그는 40을 넘겼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요.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내내 장사에 매달리느라 자식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에 손주만큼은 우리가 곁에서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바쁘니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손주는 정말 우리를 잘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고 저녁이면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난 날. 사건은 손주가 놀다 다친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이니까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얼른 약을 바르고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손주는 걱정하는 저희를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줬어요. 손주가 참 대견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어요. 손주가 다친 일을 빌미 삼아 우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애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워봤고 손주를 누구보다 아끼는데 단지 넘어져 무릎이 까진 걸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남편도 말대꾸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더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늘 까칠하고 틈만 나면 구박했습니다. 그날 결국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가주세요.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나의 유일한 위로. 집에서 밀려나온 우리 부부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까운 친척 집에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지요. 민폐가 되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에는 속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하루에 2번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 쐬며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어르신들과 차 한잔 나누며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에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차마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창피하고 슬프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속에서 끓는 분노.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면 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 내 이름으로도 된 집인데 왜 우리가 나와야 해? 나 원참. 남편은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마 아들한테 덤이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평생 고생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아야 하나. 늙은 게 죄인가. 속이 뒤집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는 또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달려오던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몰라도 손주만큼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심의 싹. 며칠이 흐르자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 나도 나인데 왜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내 거 아닌가?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 바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럴 자격은 있지.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만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부모고 집안의 어른이니까요. 여러분, 저희는 아들 며느리에게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번째 이야기에서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2편. 여행. 잊고 있던 우리 둘만의 시간. 집에서 쫓겨나온 뒤 우리 부부는 잠시 친척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지내는 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불편한 일이니까요.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우리 둘만의 여행 한번 가보자.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잖아. 이참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돈도 아깝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뭘 또 돌아다니냐?
하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순아,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즐겨도 되겠지. 가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가방 2개만 챙겨 6박 7일 동안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째 날, 첫 만남의 동네.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제가 18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났던 대전역 근처의 옛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예전 같은 북적임은 없었지만 골목마다 젊은 날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기억나? 내가 장 보러 다니다가 당신 처음 본 데잖아.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국수 가게에 심부름하고 있었지. 내가 바구니 들고 오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낡은 간판들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젊음과 설렘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둘째 날, 연애하던 공원. 둘째 날은 우리가 연애하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도 커지고 벤치도 바뀌었지만 그때의 공기와 설렘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 손 잡으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지금도 이렇게 잡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영감 주책은. 사실은 나도 그래. 여전히 설레. 호호호.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길은 그 어떤 호화로운 여행지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셋째 날. 청혼의 장소. 셋째 날은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던 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다방은 이제 없어지고 세련된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내가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지? 나랑 평생 같이 살래? 그 말에 내가 울면서 고개 끄덕였잖아.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넷째 날. 아들을 낳은 고향. 넷째 날은 제가 아들을 낳았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작은 방, 시골집 부엌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그곳에 서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지? 그런데도 당신이 내 손 꼭 잡고 있었잖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덕분에 아들이 태어났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참 속상하다.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마저 이제는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여행이 끝날 무렵. 여섯째 날, 우리는 여행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는 눈치 보며 살지 말자. 내 집인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해? 우리도 당당해야 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우리가 집안의 어른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날 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아들에게 직접 말하리라. 그 집은 내 집이다.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라. 여러분, 저희 여행 이야기 어땠나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시나마 자식을 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여행을 즐겼어요. 3편 화해.
다시 집안의 어른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 집은 내 집이야. 우리가 그 집에서 왜 나가? 나가려면 차라리 너희가 나가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 뒤 아들은 친척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여행 떠나기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화를 참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남편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각서 한 장. 아들은 스스로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내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어른은 우리라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들이 변하니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모질게 굴지 않고 대화도 나누려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우리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품에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이제 남은 건 우리 부부의 건강뿐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웃을 수 있고 아직도 당당할 수 있구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건강 잘 챙기면서 남은 날들 행복하게 살자. 더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순아. 우리는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다시 집안의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긴 세월의 상처와 갈등을 딛고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 어땠나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를 용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꼭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젊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없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서로 응원해 보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자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